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따라쟁이를 하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효율성, 생산성 그리고 성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고 점점점 바뀌고 있다. 아, 이렇게 하면은 국회의원을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대의원 관리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전당원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그렇죠.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 같고요. 네. 자, 이런 이제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빨리 배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그 정청래. 아, 정청래. 예.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하고 같이 일하면서 확 배운 거죠. 예. 요즘 민주당을 보면 이제 우스개로 이야기하면 꾀돌이가 많이 없어지고요. 현장에서 뛰는 행동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맞아요. 실천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면 구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 자꾸 책상에다 쌓아놔. 예, 예.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쌓아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국회의 문화를 바꿀 것이고 또 국정 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행정부를 통괄하면서 맞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또 공무원 조직, 관료 조직이 바뀔 것이고 확 바뀔 겁니다. 확 바뀐다. 빨리 정리할 거 왜 정리하지 않고 그냥 질질 끄냐. 예. 어? 이거는 이재명이 못 참거든요. 자, 국가의 역동성도 굉장히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죠. 좋아진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공무원 가지고 이전 성남시장들이 하던 거고 완전히 다른 성남시를 만들었다. 경기도도 그랬고 똑같은 공무원들이고 똑같은 국회의원들 데리고 완전히 3년 만에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는데 그 국회의원들은 각각이 자기가 스스로가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서류 놓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죠. 네. 걔네들은 아마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날아갈 겁니다. 날아간다는 정치를 이제 오래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인데, 자, 결국 이제 국가의 이런 이제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면 역동성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 또 국민 개인의 자기 경쟁력이 그렇죠. 높아지고 그러면서 특혜나 기득권 구조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바뀌게 되면 네. 이제 실력과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경쟁의 장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많이 제공되는 거기에서는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이 많이 발현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한 영역, 행정 영역 여기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5개의 영역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민주화 체제를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정치가 이제 앞장서는 거고. 5개 영역이 어떤 겁니까? 정치, 예. 그다음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동 분야를 예. 정리해야 됩니다. 3번째가 사법, 예. 4번째가 교육, 교육 민주화가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국토를 민주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권화입니다. 예. 국토를 각 지역을 나누어서 그걸 별도의 국가로 만들어주고 예. 우리를 연방 국가로 만들어주는 중앙 정부가 연방 정부가 되는 거죠. 국토의 효율과 생산성을 그러면. 자치를 하는 당사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로서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자치를 통한 창의, 역량들이 발현되는 구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중앙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권한 별로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연방 정부만 하는 거니까 국방, 외교 이런 각 국가들이 못하는 것들을 맡아서 하게 되니까 각각 누가 더 잘하느냐 하는 경쟁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이제 이재명 정부의 큰 틀에서 새로운 국가 상이 나 개인의 삶, 내 삶에 또는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 지망생들의 삶에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더 키우는 이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자, 우리 스스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인사조직 전문가로서 분석과 평가의 대가답게 나 어떻게 바뀌면 됩니까? 라는 좀 아주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바로 인류에 알려줬던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 자신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지금. 왜냐하면 교육서부터 아까 말씀했던 5개 영역이 민주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분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은행 근무할 때 당시 서독 연방은행에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연수 갔는데 한국은행 직원이 서독 연방은행으로 출장을 왔어요. 뭘 연구하려고 뭘 알아보려고 출장을 왔냐면 그 연방은행 직원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물어보느냐? 지방금융을 어떻게 하느냐? 서독 연방은행은 그 중앙은행이 연방은행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서독 연방은행 사람이 그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방금융이라고요? 그럼 중앙금융이 있는 건데 네. 중앙금융과 지방금융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독일에는 중앙이 없고 네. 지방도 없거든요. 그냥 금융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각자가 자기 스스로를 중앙이라고 생각하고 네. 각자가 자기 스스로를 지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이 어디며 중앙이 어딘지를 독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충격을 받은 거야. 그 한국은행에서 온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앙이잖아. 다 중앙이고 나머지는 지방이고. 그러니까 서울과 기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도권과 기타. 런던도 똑같습니다. 런던과 런던 이외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독일은 어디지? 다 중앙이고 다 지방입니다. 지방이다. 스위스도 똑같습니다. 스위스는 수도가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른에 연방 정부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거기를 수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나라를 만든다는 것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면서 동의해야죠.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계몽이 필요합니다. 계몽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책임질 정치인은 이재명이 시작해야죠. 대통령이 되어서 출발하면 된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은 충분히 따라갈 수 충분히 있다. 따라가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 어떤 시민들과 비교해도 잠재력이 더 있습니까? 아유, 잠재력이. 저는 뭐 독일을 능가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왜냐면 잠재력이 있습니까? 똑똑해요, 우리는. 한국인들이 IQ 그 세계 IQ 그거 뭐니까 여론조사 그 조사한 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한 거 보면 한국이 탑입니다. 항상. 네. 독일은 저 아래에 있어요. 한국 사람 똑똑하다. 똑똑해요. 그리고 빨라요. 빠르다. 네. 그러니까 근데 왜 조선은 그렇게 됐느냐? 그 사대부들이에요. 결국 억압하고 그게 착취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벗어나서 분권과 자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개개인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면 확실히 빠르게 독일을 능가합니다. 지금 박사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하고 빠르다 그랬죠. 네.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도 되겠습니까? 더 보태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맞아요. 말씀드린 이 불만은 뭐냐? 바꿔야 되겠다는 변화의 열망이 맞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개선시켜보자. 사실은 이것은 불만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혁신 역량입니다. 맞아요. 지금보다 우리 삶이, 우리 국가가, 우리 가족이, 우리 맞아요. 공동체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을 DNA처럼 가지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민원이다, 불만이다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국가를 바꾸는 혁신 역량이다.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조금 박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조응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수준이 된다. 이렇게 제 교학 상장이 일어나는 거죠. 교학 상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최동수 박사님 모시기로 하고 한 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결혼의 목적은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는 목적이 상대 배우자의 경제력, 학력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축의금이 총 얼마가 들어와야 되느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사회적 권위를
표시하는 하나의 수단. 맞아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좋은지. 그래서 어느 순간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그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 결혼 자체를 지배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란 무릇 국민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면 그 국민이 실제 국가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국가가 우리 국민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정치인이 유권자 시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정치인이 국민들을 군림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었죠. 원리와 이치에 전혀 맞지 않죠. 판검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민의 시각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맞아요. 평가하고 결론 내줘야 하는데 그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었죠. 이것도 원리에 대한 위반이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우리 인생, 인간, 사회, 공동체 그리고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그대로 찾아가는 그 출발 지점에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네. 드리면서 맞습니다. 오늘 최 박사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가장 경쟁력 있는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믿고 저도 최대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